자, 구글을 역시 열어주세요. 크롬 창에서 미리 캔버스도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구글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볼게요. 자, 미리 캔버스는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인데요. 원래 알집, 알쇼 이런 데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PPT나 카드뉴스, 포스터, 유튜브 썸네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템플릿들의 사이즈가 다들 정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내가 원하는 템플릿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내용만 살짝 바꾸거나 편집을 해서 손쉽게 어떤 요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만약에 타이틀을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타이틀만한 사이즈로 변형해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보면 되겠죠. 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 볼게요.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 캔버스라고 뜨는데 여기서 내용을 만들고 나서 저장을 하려면 어찌됐건 간에 나도 여기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초 회원가입 눌러서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가입할 때는 이름하고 이메일, 비밀번호를 적은 후에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셔도 되지만 내가 소셜 계정이 있다면 뭐 네이버를 선택해서 가입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가입을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하시고 나서는 로그인을 할게요. 나중에 집에서는 로그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유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로그인을 매번 할 필요 없이 유지가 돼서 로그인이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유지 안 함을 하면 되겠죠? 집에서는 유지하시고 지금은 유지 안 함 할게요. 이따 요런 화면 이제 들어와질 건데 여기에 내 디자인은 제가 최근에 집어넣었던 것들이 선택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보고요. 일단은 디자인은 만들 때는 디자인 만들기. 여기 보시면 웹용과 인쇄용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도 될 건데 일단 여기 누를게요. 웹용은 웹에서 띄워서 작업을 하시는 용도라 보시면 되겠고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의 새피드 게시물 사이즈, 스토리 게시물 사이즈 등의 각각의 사이즈가 있고요. 상세 페이지 사이즈, 인포그래픽 사이즈, 그래픽의 프레젠테이션 사이즈, 카드 뉴스의 사이즈 등의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고 내가 아예 제작을 할 때 사이즈를 내가 설정하고 싶은 경우는 이 부분을 눌러서 직접 입력해서 작성을 아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타이틀 사이즈로 만들 거다. 그럼 966에 300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겠다 적용하면은 그 사이즈로 제작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웹용이라는 거는 이제 웹에서 쓰는 픽셀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인쇄용은요. 보통 보면 직접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밀리미터 단위예요. 명함이나 스티커의 사이즈 같은 것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하실 때는 인쇄용으로도 유용하게도 활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은 꼭 966에 300으로 맞춰서 보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인스타그램 사이즈 정도로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은 보통 사이즈가 1대1 사이즈를 이용하거든요. 여기 지금 미리 캔버스에 올려져 있는 인스타그램의 피드 게시물은 1200에 1200으로 제작을 하나 보네요. 한번 클릭해서 설정해 볼까요? 그럼 사이즈가 이렇게 판때기가 1대1 사이즈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템플릿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 사용, 프로모션 이벤트, 할인, 정보 모집, 휴무일 배송 등의 다양한 이런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다 템플릿을 검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에 관한 거 이렇게 찾아보면 공부에 관한 템플릿들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활용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당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걸로 한번 전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뭐 지금은 1대1로 제작이 된 대로 나왔는데, 나는 이 디자인에 아까 900에 600으로 타이틀을 만들어서 넣고 싶다. 966에 600이요. 또는 300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즈를 고쳐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은 사이즈가 그에 맞게 나오고, 이제 얘네들을 내가 배치해서 구성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강 신청 대신에 요거는 뭐 이쪽에다 넣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여긴 수강 신청 대신에 글씨를 상담하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고, 제작하는 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미리 캔버스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요소가 필요 없으면 선택해서 제거도 돼요. 선택한 후에 딜리트. 일단은 포토샵을 모르시는 분들이라 그래도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툴이고요. 포토샵을 안다라고 해도 간단하게 제작을 할 땐 내가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디자인으로 교체해서 해도 이쁘긴 하겠네요. 그쵸? 여긴 제목을 입력하세요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어떤 단어로 바꿔서 이용해도 되죠. 그쵸? 그러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을 바꿔 넣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디자인이 이렇게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은, 내가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일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사이즈에 맞게 얼추 만들어지고,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22년인가요? 뭐 수능 분석 해가지고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고치고 싶은 대로 따닥 클릭해서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선택을 했을 때 글 상자가 보이는데, 이 동그라미는 크기 조절 버튼, 그리고 여기 가의 요 반은 이렇게 글 상자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인 거예요. 그래서 조절해가지고 여긴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능 전문 컨설턴트에게 묻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만들면 끝. 그죠? 그래서 디자인 하시기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디자인도 볼까요? 이렇게 돼서 무료 특강은 난 더 크게 하겠다 하고, 뭐 여기다가 뭐 어떤 내용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요거는 이제 뭐 글씨를 내가 사이즈랑 로고가 나한테 있다면 그 로고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면 끝. 해서 타이틀로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택해서 지울 수 있다고. 또한 글씨가 있는 거 외에도 내가 집어넣고 싶은 건 여기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템플릿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거라 진짜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만 또 만드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디자인들, 뭐 이런 디자인들. 네, 여기서 만드는 디자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그쵸? 인스타 같은데 그냥 가볍게 쓰시기 괜찮죠?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럴 때 이런 미리 캔버스도 활용해 보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서
아마 포토샵을 모르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아까 만약에 하나님이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들 나오죠? 그럼 이거를 내가 템플릿에 맞게 사이즈를 붙여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건 옆으로 좀 늘려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글씨도 내가 원하는 정도로 맞추고 이 밑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죠. 얘는 온라인 예배는. 그럼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뭐 인스타그래픽 요것도 필요 없으면 지우고 끝. 그럼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제작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조금 부족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설명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이 제목은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JPG나 PNG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어디다 받을지 선택을 해서 저장만 하시면 끝. 그쵸? 간단하죠? 자, 작업 공간은 이전에 내가 했었던 디자인들을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거를 했다가 불러와서 이제 6월이 아니라 9월이다. 원본 크기대로 선택한 사이즈로. 자, 이거는 이제 9월 모의평가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치거나 아니면은 수능 준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가 있죠. 이전에 내가 제작해놨던 템플릿이 있다면 작업 공간에 있는 템플릿에서 불러다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포토샵이 없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게 미리 캠퍼스인 만큼 퀄리티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 사진,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은 넣을 수 없느냐? 아니요. 여기서 작업 공간에 내가 만약에 이 디자인의 원래 사이즈라고 볼게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업로드를 이용해서 내 사진을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 있다면 지금은 그냥 타이틀 사진 제가 가져왔던 걸로 할게요. 만약에 이런 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지고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서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얘를 이쪽으로 가게 하겠네요. 그리고 사진을 올렸더니 얘가 더 최근에 불러온 거라 위에 올려져 있죠. 그럼 얘를 순서를 맨 뒤로 내리겠다라고 해주시면은 내가 처음에 끌어서 만든 사진과 나중에 가져온 사진의 순서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불투명도라든지 필터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가 포토샵이라는 어떤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간략하게 꾸미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뭐 눕기를 따거나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해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있는 틀 안에서 쉽게 활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사진이라는 곳에는 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이 보이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사진에 십자가라고 적으면 이렇게 십자가 사진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집어넣어서 꾸미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이고요. 요소라는 것도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요소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교회라고 여기다 적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예쁜 교회 사진들, 그림들이 나오니까 꾸며주실 때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디자인도 나쁘진 않겠네요. 자, 여기서 사진을 선택해 보면 이게 이제 디자인이잖아요.
불투명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렬이나 순서, 반전 또한 가능합니다. 좌우를 바꾸는 것도 되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상하 반전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눌러보세요. 자, 텍스트. 물론 여기서도 텍스트를 적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멋있게 적힌 글씨긴 한데 지워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런 글씨로 적고 싶다면 이렇게 눌러서 크기 조절하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미리 캔버스는 내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고 싶고 연습하긴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면 미리 캔버스만 블록 지정해서 글자색은 파란색, 연습하기만 블록 지정해서 글자색은 빨간색.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도 되고요. 또 좋은 점은 글씨 배경색이나 글자 조정도 돼요. 자간을 조절하거나 행간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글자의 너비, 즉 장평을 조절해서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조절할 때 글상자가 있다 보니까 숫자가 내려갔죠. 이럴 때는 얘를 선택을 해서 지금 얘가 그룹이 잡혀 있으니까 그룹을 잠깐 풀고 얘를 늘려주셔서 박스를 조절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아마 몇 번만 연습해 보셔도 쉽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라데이션 글자도 가능해요. 곡선 글자도 가능합니다. 네. 너무 복잡하면 또 어지럽기는 한데 한번 꾸며보실 만은 할 것 같아요. 자, 테마는 이 색깔 테마예요. 배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배색을 조절해서 좀 그래도 어울리는 색깔을 뽑아볼 수가 있는데 내가 선택해 놓은 색깔 있죠. 사진에 대한 색깔을 가져다가 입힐 때 활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테마 색깔들이 있어서 다른 색깔로도 넣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사진에 있는 색깔을 쓰면은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많으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있는 색깔을 추천해주는 이런 추천 테마색을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동영상은 아직 기능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내가 동영상에다가 글씨를 적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의 URL을 가져오거나 동영상을 갖다가 만드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배경도 예쁜 배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배경으로 깔고 싶은 배경이 있다면 사진을 골라서 배경을 깔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제작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 연결할 URL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URL을 만들면 QR코드가 만들어지고 이런 QR코드를 어느 한쪽에다 박아서 그곳으로 유입이 되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미리 캔버스 다 소개한 것 같긴 한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수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여러 가지 설명드리다 보면은 약간 빼놓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타이틀 제작하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몇몇 가지 이제 제가 설명하는 기능 중에 몇 가지 중요하지 않은 거는 빼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있어도 다루기에는 충분하겠다 정도로 소개시켜 드린 거기 때문에 효과를 적용할 때 잘 나타나지 않는 효과는 저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12시 19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히려 포토스케이프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